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어제 인보사 허가 취소가 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인보사 문제가 왜 불거지게 된 건가요? 일단 그 인보사는 굉장히 획기적인 신약으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9호 신약이면서 2017년도부터 이 효용성을 인정받아서 식품의약처에서 허가를 해서 2017년도 이제 시판이 허가가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관련된 그 인보사 이제 주사제인데 네. 이게 고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예. 근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무릎과 관련된 이제 관절염에 있어서 특효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판이 허가된 건데 네. 이제 1핵과 2핵이 있어요. 근데 1핵에는 연골 세포가 되어 있고 2핵은 이 연골 세포를 어떤 성장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2핵인데 이게 세포 유전자이기 때문에 네. 골관절과 관련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연골과 관련된 그런 세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예. 1핵에는 연골 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2핵에는 연골 세포가 아니고 신장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근데 신장 세포 이 들어가 있는 유전자 자체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고 네. 이제 시판을 한다랄지 신약을 만드는 데서는 거의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인보사를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네. 이걸 알고도 그렇죠. 허위로 조작을 해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추후에 알았는지. 그런데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건 처음부터 허가를 할 때부터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예. 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 부분이 물론 뭐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 티슈즈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 식약처에서는 분명하게 허위 서류다 이건 그래서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는 굉장히 일파만파가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 주사제를 맞은 사람이 한 3,700명 정도 되니까 그로 인해서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준이 그 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그럼 만약 이 약이 없으면 회사 자체에 어떤 존립 근거가 예.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도 또 관련돼서 이 세포와 이 주사제와 관련돼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와 같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허가 취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가랄지 해서 경제적으로도, 존립 예. 뭐 이런 부분까지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정말 파장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신청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단 식약처에서는 이미 알고 은폐를 네. 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식약처도 이걸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 네. 7월 12일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났거든요. 네. 그 시점이나 또 그 시점 이전에 코오롱에서 알았냐 이런 문제인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 약품 허가가 난 2017년 7월 시점에 이미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위탁 생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위탁 생산 업체가 지금 이액에 대해서 주성분이 변형 신장세포라는 부분을 인지했고 그 네. 부분을 2017년 4월에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에 알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오롱 티슈진에서 이제 본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에 7월에 이메일을 보내서 알렸다. 결국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코오롱이 이미 4월부터 인지를 했고 7월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것을 네. 숨겼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 예. 이런 부분에 어떤 심증이라든지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다라고 식약처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식약처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2년간 몰랐다는 게 이제 식약처가 말이 되냐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식약처가 친자 확인에 그런 확인하는 그런 유전학적 계통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계통 검사만 해봤어도 세포가 바뀌었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조차 안 했다는 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지금 지난해 7월 같은 경우는 고혈압약 원료 물질인
발사르탄 일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WHO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 발견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 판매 중지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식약처가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이걸 발견하지 못했던 이 식약처의 검증 능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지금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된 게 이약에 있는 그 변형된 유전자가 결국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네. 문제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투약한 사람도 꽤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약한 거에서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을 뭐 추적할 것이냐. 물론 네네. 식약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4시간이 지나면 이 지금 유전자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검증조차도 못했던 식약처가 결국 그 44시간 안에 세포가 죽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더 이상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도 상당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인력을 또 보강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난 3월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식약처가 또 대응을 늦게 했다 이런 논란도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환자들의 분노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일단 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리는 이 투약 전이나 후나 이렇게 따지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오히려 좀 불편한 계속 병원 다니고 계속 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더 불편해졌으면 졌지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 주사 한 방에 600, 700 들어간다는 게 그게 웬만한 사람은 생각 못할 정도죠. 예, 뭐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따름이거든요. 한 번 주사를 맞는데 7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약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인데 이걸 소송을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소송 규모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244명이 한 25억 원 정도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네네. 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은 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물론 저 자체 주사제 자체가 이제 허위라는 것이 식약처 네네. 결과에 의하면 이제 밝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본인이 투자한 비용, 네. 또 그로 인해서 받은 고통, 유자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치료를 주사제를 노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더군다나 신장세포와 관련된 것은 악성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뭐 최근에 뭐 그것이 유발이 될지 아니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 15년 후에 또 종양이 발생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사제를 투약한 사람이 한 3,700명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일단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요건은 제가 볼 때는 뭐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네네. 단지 금액에 있어서는 어느 금액이 인정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러면 허위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걸 허가를 받은 것이냐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식약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2017년도에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STR이라는 유탁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연골세포가 아니고 이에게 신장세포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네네. 또 이 주사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또 임상 실험 그 3상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허가를 받기 전에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이걸 숨겼지 않느냐 예. 이렇게 식약처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된 만약 뭐 코오롱 회장이었던 뭐 이웅렬 회장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뭐 연구진이랄지 임원들이랄지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예. 이 악사법에 지금 관련된 이제 신장세포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로 했다고 한다면 네. 그 허위와 관련된 부분이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피해자들이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코오롱 측에 총 25억 원을 물어내라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오롱 측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코오롱 측에서도 상당히 뭐 거의 지금 회사가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그런 위기에 네네. 닥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민형사상 지금 고발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뭐 배상까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3대 육성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 산업 또 지금 그 미래 자동차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보사 사태가 결국은 우리의 핵심 그 3대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대해서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자들이 봤을 때 야, 우리도 이거 허위 약품을 우리가 투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이 깨지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서 식약처에서 해야 될 조치는 보면 지금 맞았던 투약 환자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 조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15년 동안 특별 관리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해서 계속 추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 의약품 품질 및 그다음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보사의 허가 취소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